2024년 1월에 공백이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2024년 1월에 공백이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는 제가 읽다 마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집중력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일단 다 읽은 책들만 들고 돌아왔고요. 이 집중이 안 돼서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느냐? 웹툰을 읽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하일권 작가님의 웹툰 방과 후 전쟁활동입니다. 총 5권으로 완결이 되는 웹툰이에요. 일단 무거우니까 한 권만 들고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 웹툰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동그란 생명체, 보라색 구체가 등장해요. 이 구체가 사이즈도 대중소 제각각인데 문제는 이 구체들 중 일부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특히 작은 사이즈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구체를 없애기 위해서 전력, 특히 소총수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모자른 거죠, 사람 수가.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친구들을 군대로 편입시켜요. 나중에 입시에서 큰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해서요. 고3 친구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빨리 그냥 단순하게 끝날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군인이 됩니다. 실제로 훈련도 받고 단체 생활도 하고 총을 쏘고 하면서 보라색 구체와의 싸움을 시작하는데 닥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끔찍하고 잘 끝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3이었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군인이 돼서 죽고 죽이고 함께 부대끼면서 살고 이러는 와중에 어떤 각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인간 군상을. 이러한 이야기를 5권이 쭉 따라가게 되는데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방금 재밌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재미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찝찝하고 깨림칙한 웹툰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는 감정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잘 읽었던 웹툰이었습니다. 저처럼 집중력을 잃고 헤매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웹툰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큰 환기가 됐거든요. 하일권 작가님의 방과 후 전쟁활동 5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소설로 넘어가 볼게요.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권여선 작가님의 소설집 각각의 계절이고요. 문학동네에서 나왔어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읽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소설가들이 뽑은 최고의 소설이 이 소설이기도 했고 너무 많은 그 북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책을 최고의 책으로 꼽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읽으려고 했다가 저는 이제 조금 늦었죠. 7편의 소설이 실려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소설 읽으면서 진짜 권여선이라는 작가는 이제 정말 하나의 스타일, 문체, 세계를 완벽하게 지닌 작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접했던 안녕주정뱅이라는 단편집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깊고 단단한 작가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전 좀 놀랐거든요. 약간 태산 같은 느낌의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을 두고 기억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일들, 특히 그런 일들 있죠. 지금에 와서 돌아봤을 때 어딘가 미묘하게 갈라지고 붕괴되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버린 일들, 틀어져 버린 일들, 그 흘러감의 어떤 알 수 없음과 불가항력 같은 것들을 이 책이 너무너무 잘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과거라는 게 정말 복잡한 사연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감정이나 사연을 딱 끄집어내고 그 수많은 세월을 압축하거나 드러내거나 삭제하면서 보여주고 아름다운 문체와 비유로 담아내고 이러는 작가의 능력에 좀 많이 감탄을 했어요. 이 책의 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랍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 실린 단편집 중에 저는 특히 사슴벌레식 문답 그리고 기억의 왈츠 이 2편이 좋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각각의 계절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의 후속작이죠.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입니다. 윤정은 작가님 책이고요. 북로망스에서 나왔어요. 전작인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가 마음의 얼룩을 지워준다는 설정이었죠. 힘들었던 일이나 슬펐던 일을 세탁소에 가서 깨끗이 지워내면 그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이런 설정이었는데요. 이번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은 특별한 순간의 사진을 찍어준다라는 설정입니다.
시집입니다.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이나 자신이 원하는 시점의 미래를 찍어준다는 설정이거든요. 이러한 메인 설정을 제외하고 옴니버스식으로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주인공들이 이 사진관에 와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필름을 통해 살펴보고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돌아보고 그럼으로써 마음을 치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과거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볼 것이냐, 미래 중에 어느 한 시점을 볼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야기들도 많이 바뀌어서 그걸 지켜보는 것도 재밌었고요. 옴니버스 소설이다 보니까 각각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전작의 인물이나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작을 읽고 이걸 읽으시면 좋겠고요. 전작보다 문장이나 흐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려해져서 그런 것들도 비교해보면서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물이나 서사가 다양한 연령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읽어보셔도 좋을 만한 소설이었고요. 초심자가 읽어보셔도 잘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었어요. 메리골드 마음사진관이었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소설입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이고요. 배경옥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이 2017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 책장에 꽂혀 있었던 책인데 이번 달에 문득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손이 가서 갑자기 읽게 된 책이에요. 가끔 이런 책들이 있죠. 연애 소설인데 설정이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제목대로요. 실현당한 사람들만 모여서 아침 7시에 조찬 모임을 가져요. 찾아오는 사람들은 막 눈이 퉁퉁 붓고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이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아주 맛있는 제철 음식으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를 내리 이어서 봅니다. 근데 이 영화라는 게 뭐 500일의 썸머나 봄날은 간다 같은 이별 영화들이에요.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 세 번째, 뭘 하느냐? 연애 때 선물 받거나 나눴던 물건들을요, 다 내놔요. 그래서 이걸 교환해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선물 받은 책이나 액세서리, 카메라 이런 것들이 막 오가죠. 이런 소설의 설정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사실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설정이나 이야기보다는 이 모임을 찾아온 커플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대부분을 차지해요. 주로 한 두세 커플 정도. 이들의 연애 자체는 뭐 그다지 특별할 게 없기는 해요. 모든 연애가 그렇죠. 그 와중에 작가가 쓴 어떤 펀치가 되는 문장 같은 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소설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연애, 로맨스 소설을 최근에는 제가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새롭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뭔가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예스러운 그런 독특한 낯선 느낌을 자아내는 소설이었습니다. 배경옥 작가님의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이었고요. 다음 책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시집입니다. 서효인 시인님의 시집이고요. 거기에는 없다라는 시집이에요.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서 나온 41번째 시인선입니다. 저는 서효인 시인님 시집을 처음 읽어보는데 뭐랄까요? 한 시대 안에서, 공간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전달해주는 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서효인 시인의 고향이 광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그곳에서 겪었던 어떤 일들, 들은 말들, 자신이 목격한 어른들의 표정들 이런 것들이 시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또 한평생 가족들에게 정말 헌신하셨던 할머니의 부음이나 자신이 어렸을 적 어떤 죽음을 목격한 이야기, 다운 증후군을 가진 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폭력이나 죽음에 대한 목격, 살고자 하는 의지, 살아있는 자의 어떤 염치 없음 이런 테마들이 보여졌던 시집이었어요. 제가 그간 읽고 좋아해왔던 시집들과는 분위기나 테마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 낯설면서도 새로웠던 책이었습니다. 핀 시리즈 시인선의 특징이 맨 마지막에 에세이가 하나 따라붙는다는 건데요. 이 에세이가 작가의 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더라고요. 물론 에세이 그 자체로도 너무 멋진 글이었고요. 이 점이 핀 시리즈의 장점인데 단점을 굳이 하나 뽑자면 다른 시집들에 비해서 실려있는 작품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약간 같은 값이면 시가 많이 들은 걸 사고 싶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여기 실린 에세이들과 시들 놓치기 아까운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고민을 좀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서효인 시인님의 거기에는 없다 였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외국 에세이입니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캐럴라인 랩의 에세이 드링킹입니다. 2017년에 출간된 책인데 지금까지도 아주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표지와 제목 그대로 이 책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인 캐럴라인 랩이 2003년 44세 어린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을 하는데 인생의 아주 긴 기간 동안을 중독 상태에서 살아요. 특히 알코올 중독. 그래서 이 책은 술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었는지, 술이 어떤 작용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캐럴라인 랩의 에세이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을 따라요. 현재 자신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화두를 하나 딱 꺼내놓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의 기원이 어디에 있나를 굉장히 첨예하고 촘촘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뒤따라 붙거든요. 또 이것이 단지 개인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누가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이 나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돼요. 드링킹 역시 그런 방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걸 살펴볼 때 작가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술의 방정식인데요. 술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어떤 안도감, 자신감, 용기나 편리함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잖아요. 물론 술 깨고 나면 사라질 허황된 감정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술이 이렇다 보니까 작가는 술의 힘을 빌려서 어려운 감정의 굴곡들을 통과하게 돼요. 예를 들면 캐럴라인 랩의 집안은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고 부유하고 엄격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분위기의 집안이거든요. 작가가 이런 집안에서 자라면서 술의 힘을 빌려서 어른들과 대화할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연애에 몸을 맡겨볼 용기를 얻기도 하고 새로운 자리에서의 불안감을 떨쳐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취기라는 것은 휘발되는 것인지라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내가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돌파하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우회해 나간 거죠. 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온 세월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 읽으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물론 캐럴라인 랩과 저의 어떤 기저에 있는 마음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애주가로서 경각심을 갖게 된 책이었고요. 더불어서 마음의 허기, 감정의 허기 같은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됐던 책이었어요.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캐럴라인 랩의 드링킹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책입니다. 켈리 최의 책이고요.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요거는 제가 외부 촬영 준비하면서 읽게 된 책인데 한동안 나태해졌던 저를 조금 끌어당겨줬던 책입니다. 이 작가인 켈리 최라는 분이 굉장히 큰 외식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해요. 연매출이 막 7천억 원 정도 되는 글로벌한 기업을 운영하는 분인데 성인이 된 무렵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시골에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공장에서 일하고 야간 대학에 다니고 이랬던 분이 그 시간들을 금같이 쓰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의 성공을 이룬 거죠. 이분이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로 꼽는 것이 바로 시간 관리인데요. 특히 아침 시간 관리. 그래서 이 책은 아침을 깨우는 어떤 루틴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100일 동안 아침 20분을 투자해서 5가지 루틴을 몸에 익혀보는 건데요. 자신의 비전을 시각화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말해보고 명언을 필사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는 이런 5가지 루틴이에요. 저는 사실 이 루틴 모두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히 뭐 명언 쓰기 같은 거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면 정말 무의미한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장착하고 자신이 아침을 주도적으로 열어서 비전을 그려보고 이 모든 걸 습관화하려는 노력과 행위는 확실히 하루를 잘 운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느슨해졌던 분들 그리고 삶에서 정체감을 느끼고 있었던 분들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켈리 최 작가님의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이번 달에 제가 읽은 책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번 달에 집중력을 너무 많이 잃어서 책을 읽는데 고생을 했는데 뭐 이럴수록 천천히 깊게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공복 여러분들도 늘 편안하게 멋진 독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